안녕하세요. 광동병원 한방 어지럼증 클리닉 고은성 원장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한 노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어지럼증과 균형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르신들의 노년기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의 모든 증상이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어지럼증 역시 이런 감각기관의 쇠퇴로 인해서 일어나는 면이 가장 크죠. 질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각 정보를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 시에 대한 이해와 반응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에 대해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시각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머리의 움직임을 긴밀하게 감지하고 눈과 신체적인 균형을 적응하는 능력이 점점 쇠퇴하다 보니까 이제 전정 감각 역시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전정 감각을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이 헤어셀이라 그러거든요. 칫솔모에 비유를 하는데 어르신들의 헤어셀은 칫솔모가 빠져 있는 그런 모양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민감도와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체적인 대응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하체 근력, 그다음에 코어 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그런 어지럼증이나 불균형감이 유발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노년기의 어지럼증은 좀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르신들 어지럼증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 낙상이죠. 이게 이제 넘어지게 되면 정말 고관절이나 척추 같은 곳에 골절 같은 거, 특히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나서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되고 아니면 또 상당 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중심이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진탕 같은 거에도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우려가 되다 보면 활동이 점점 더 제한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근력도 빠지게 되고 일상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사회적인 활동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점점 더 고립되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더 위축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나중에는 이제 독립적인 생활마저도 위협받을 정도로 증상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 어지럼증의 증상은 메니에르 증후군이나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회전성 어지럼증 타입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어지럼증은 순간적인 실신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기능적인 퇴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불균형감이에요. 그래서 걸을 때, 또 머리를 움직일 때 완전히 빙글빙글 돌거나 왠지 걷는 것이 불안정해 보이고 넘어질 것 같고 발을 크게 이제 벌리고 더디게 걷는 그런 양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이제 문제를 많이 느끼는 거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실 때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지럼증을 특히 심하게 느끼시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어지럼증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중추성 어지럼증이죠. 연세가 드시고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지게 되면서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부전, 중추성 병변의 위험성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어지럼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든지 언어장애나 한쪽 팔다리의 마비를 동반하는 증상으로 생긴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아닌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균형을 잡기가 유난히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응급실을 찾으셔서 뇌졸중의 가능성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그 어지럼증 자체가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되게 되면 그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어지럼증은 일반적인 어지럼증의 원인과 함께 이런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주의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관찰 그리고 전반적인 기능적인 퇴화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어지럼증을 진단할 때도 일반적인 어지럼증의 진료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진을 통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이 귀에 있는지 아니면 신경학적인 기능에 있는지 평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중추성 어지럼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자세한 진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의 MRI나 경동맥 MRI, 또 이제 혈관 상태를 보는 MRA 같은 검사를 통해서 뇌와 혈관의 전반적인 노화 상태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이제 흉부의 증상이 있다 그런다면 심전도나 심종 초음파, 기능적인 검사를 통해서 심혈관에 대한 상태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능적인 노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진 검사나 아니면 균형 검사, 질환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능적인 쇠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함께 평가하시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제 고지혈증이나 혈관의 노화를 야기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혈당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영양 상태, 빈혈 이러한 것들을 함께 진단해서 전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시겠습니다. 예, 노인성 어지럼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어지럼증의 특징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감별과 이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추성 어지럼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고지혈증, 혈당, 혈압, 심장의 문제, 또 혈관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생활관리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 퇴화가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전정자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고 운동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처럼 전정 기능이나 근력, 시각적인 움직임, 주변 시에 대한 인지나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체념하기에는 재활과 연습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재활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변화들을 느끼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재활의 특징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활 운동이 굉장히 좀 어색해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보시다가 잘 안 되어서 꾸준히 못 하시는 경우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긴 하시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셔서 효과를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시라면 좀 저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시면서 치료사 선생님과 재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정확한 방법으로 본인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귀가하시면 일상에서도 그런 연습을 계속 반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효과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 어지럼증은 항상 기저질환과의 연계를 생각해서 그 진료를 해야 되고요. 항상 이제 정밀하고 전문적인 진료가 병행되어야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증상이 그렇지만 어지럼증 역시 우리의 몸과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 신호들을 귀 기울이시고 또 잘 대응하셔서 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안전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강동병원 한방 어지럼증 클리닉 고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